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라메디컬 그룹의 이사를 맡고 있는 노경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채용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개원 예정이 원장님들의 그 채용을 도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용을 앞둔 원장님들을 뵈면요,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한번 묶어봤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세요. 언제부터 하는 거, 적정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직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데 지원자는 과연 충분히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원서를 좀 많이 받아서 내가 좀 충분히 좀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고 거기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 볼 때에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면접을 보는 방법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입사 제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입사 제의를 하는 것이고 합격에 대한 제의뿐만이 아니라 혹시 불합격도 알려야 될까?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원장님들께 제가 언제부터 그 적정식에 대한 말씀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냐라는 말씀은 한 달 반에서 한 2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채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모집 계획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을 하는데요. 제가 모집에 대한 칸을 한 달 정도로 이렇게 노란색 표시로 칠해놨어요. 모집도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모집의 방식도 다양하게 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하면 이제 지원자들을 보고 우리 병원의 기준에 맞는 지원자들의 서류에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면접지를 설계하고,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 선발해서 이제 첫 출근 일자를 통보하고, 우리가 개원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근로계약과 동시에 그리고 개원 교육으로 이렇게 직원의 채용과 교육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제가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지원자들이 과연 많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많은 병원들의 채용을 좀 도와드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원자가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지원자의 적은 지원자들의 그 지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올해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좀 다른 진료과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안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채널에서 한 400여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여 명,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작은 치과였는데요. 여기도 적지 않은 30여 명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원장님들께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병원에 알맞는 직원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성공적인 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서 윤성민 대표님께서 이제 병원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경영자의 중심에는 이제 원장님들이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컨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개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과 컨셉에 맞는 적합한 인재의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적합한 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모집 전략을 취하시는 것. 이거는 제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 지원자들이 어떤 병원인지 알 수 있도록 원장님의 블로그라든지 SNS에
병원의 개원 취지와 비전을 기록하는 것도 성공적인 채용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직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면접지를 이제 개발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면접지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질문들을 좀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알맞는 직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평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면접지를 설계하고 그 면접지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면접지를 이제 개발을 해드릴 때 이제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지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의 경험,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균형적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좀 더 높게 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이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직원들의 성품이나 태도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사제의는 먼저 합격 문자로 발송한 뒤에 전화 통화하시는 것을 좋고요. 왜냐하면 그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원장님과 또 지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예비 직원이죠. 직원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합격 통보를 하시고, 이때에는 뭐 희망 월 급여라든지 근로조건 등을 전화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합격하실 경우에도 정중하게 문자로 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원자들이 우리 병원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계에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합격 시에도 정중하게 문자로 알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채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내가 생각한 직원 수에 맞게, 이렇게 숫자에 맞게 이게 직원들을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채용이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 이유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원의 선택 패턴이, 소비자들의 선택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앞서서 윤석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고객들은 검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원을 결정합니다. 자, 검색했을 때 이미 우리 병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환자의 리뷰를 통해서 그 병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환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진료 경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직원들의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한 뒤에 본인들의 솔직한 리뷰를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는 거죠. 즉, 환자가 이제는 마케터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직원을 잘 채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의 긍정평가를 받는다는 것, 즉 우리가 가치 있는 병원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 직원의 역량, 그러니까 우리의 팀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전략적인 채용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병원에 맞는 직원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정하는 건데요. 사실 이론상 이 채용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을 봐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전략에 부합하는 라이피플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병원에 가져와 보면 병원의 전략, 그러니까 컨셉이나 비전에 부합하는 우리 병원에 적합한, 알맞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채용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 채용의 단계일까요? 제가 3단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명확하게 인재를 정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집을 하셨을 때 지원 수가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병원에 맞는 직원인지를 원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면접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이 3단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 채용입니다.
원장님께서 개원 전에 이렇게 채용의 프로세스로 채용을 한번 해놓게 되면 이것이 개원 이후에 우리 병원의 채용의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모집을 계획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재상이라 제가 적합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인재상의 기준을 먼저 만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상이라 우리 병원과 닮아 있고 병원의 비전과 진료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의 특성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재상을 이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장님들께 우리 병원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태도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그 병원에서 이제 만들었던 사례인데요. 여기는 전문성과 친절함, 근면, 열정, 팀워크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었고, 이제 이렇게 선정한 이유들을 이제 적어 주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재상을 정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재상을 정하게 되면 이제 모집을 위한 채용 기준들을 만들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채용 분야라든지, 그리고 맡게 되는 업무, 그리고 응시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전형 절차, 뭐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겠다 하는 전형 절차, 근무 시간, 복리후생 제도, 우대사항,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우리 병원에 지원하게 되면 이런 복지가 있다 라는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 계획을 세우시고 나면 효과적인 이제 모집을 하셔야겠죠.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지원자를 늘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전에 그 유방외과 그 채용 모집 안들을 좀 보고 왔어요. 제가 그 채용 사이트에 가서 다른 유방외과들은 어떻게 채용을 올리고 있을까 해서 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모집 부문, 뭐 근무 조건 이런 것들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예시로 가져온 그 채용 안들은 그래도 좀 구체적인데 어떤 병원은 책임감 있는 직원들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줄만 적어놓은 그 모집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지원자들이 과연 지원을 하고 싶을까 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이제 묻고 싶은데요. 지원자들은 병원을 찾을 때 내가 이제 새롭게 근무할 병원을 찾을 때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실제 그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면서 왜 우리 병원에 그 지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복리후생이 어떤지, 그리고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가까운 곳일까? 그리고 이 병원에서 내가 근무하게 되면 어떤 분위기일까? 그리고 오래 다닐 만한 곳일까? 원장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저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뭐랄까 좀 인재에 부합하는 그 직원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집을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채용 포스터에 담겨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채용을 진행했던 이 병원의 포스터 사례인데요. 이제 이곳은 안과입니다. 이제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장님과 어떤 안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함께 잡았고, 그리고 우리 안과의 그 지원자라면 어떤 인재상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모집 부문에서 어떤 직무를 맡게 될 것이고, 어떤 우대사항이 있고, 그리고 진료 시간, 그리고 복지 혜택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포스터에 올렸어요. 제가 예시로 지금 안과를 가지고 왔지만 유방외과도 전혀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를 모집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더 매력적으로 우리 병원을 노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원장님들께서도 내가 좋은 지원자를 좀 더 뽑고 싶을 때 잘 정리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작성한 지원자를 뽑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원자들도 꼼꼼하게 이 병원을 잘 소개하는 병원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이곳의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병원에 당연히 지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포스터를 제작해서 올린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용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이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병원과 원장님을 소개하고 병원 이름에 담긴 의무와 철학, 어떤 병원을 만들고 가고 싶은지,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나 지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지원자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이 영상이 딱 뜨고 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상을 통해서 원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병원이겠구나, 내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가 더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모집 방안에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의 사례로 가지고 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에 개원하는 안과였는데, 그 강남 쪽에 그 관리자, 이직을 희망했던 관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면접지를 미리 보내줬어요. 이분들한테 보내서 이 면접지에 대한 답을 적어 오신 분들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3차 한 번 더 걸렀거든요. 그랬더니 한 11명의 그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면접지 회신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관리자 채용이 다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자들을 이제 직원들을 확정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사 제의를 했을 때 이분들이 100% 입사를 수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원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전부 다 100% 개원하고 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예요. 여기도 이제 치과인데요. 자, 어때요? 모집 포스터가 완전히 다르죠. 훨씬 눈에 띄어요. 제가 실제로 이 지원자들의 면접을 봤을 때 왜 저희 병원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포스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포스터 안에 인재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인재상이 구체적이어서 이제 좀 좀 관심이 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꼭 기억하세요. 포스터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모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곽에 굉장히 좀 작은 치과였는데요. 이곳에 총괄실장으로, 그러니까 관리자로 지원하신 분이 그 해외에 그 베트남의 가장 큰 그 한인 치과의 총괄 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 작은 치과인데 어떻게 이런 치과에 이런 인재 분이 지원을 하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분이 베트남에 계신데 저와 줌으로 면접을 보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외곽에 좀 작은 치과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원장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병원의 철학, 개원 취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원장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원장님의 이런 진료 방향성이 너무 막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분한테 입사 제의를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자가격리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치과의 총괄실장으로서 활약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과적인 좀 모집 방안에 대한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포스터 매력적으로 눈에 띄게 잘 만들어 가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 제작을 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에 원장님들이 어떤 병원을 만들어 가실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어보시면 좋으세요. 자, 그리고 다양한 모집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채용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디에 올릴 거냐. 가장 많이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많이 이제 올리시죠. 그래서 메디잡. 가장 많이 올리시고 또 널스잡에도 올리시고 이제 RN을 모집하실 경우에는 이제 너스케이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또 간호조무사 카페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혹은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봉직으로 계시면서 계시는 그 병원에 함께 일했던 직원 중에 이렇게 괜찮은 직원이 퇴사 예정에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원을 오픈할 건데 좀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고 입사제의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인 소개라든지 교육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모집, 지원율을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료 채용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좀 비용을 들여서 우리 병원의 이 모집 그 내용이 이렇게 상단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유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것도 좀 지원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인재 검색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가 역으로 괜찮은 이력서를 갖고 계신 분한테 이렇게 역으로 면접 제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꼭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건데요.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냐. 영업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뭐 정수기 회사, 무슨 뭐 전단지 홍보하는 회사, 뭐 군데에서 전화가 다 오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이 전화는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께서. 어떤 회사냐면 네이버 대행사를 사칭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네이버나 구글 대행사를 사칭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전화를 딱 한 다음에 원장님 병원이 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네이버 마케팅 대행사인데 원장님 병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5년간 상위 노출을 보장해 드린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치를 한 번에 결제를 해야만 원장님들이 이 혜택을 지금 받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그 원장님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원장님이 거의 카드를 꺼내셨대요.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깜빡 카드를 결제를 하는 순간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전화를 그냥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지금 바로 결제 안 할 거예요. 그 회사 속에서라도 보내보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원장님들 개원 준비하실 때 이런 업체들 정말 많거든요. 자,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요, 반드시 대면으로 하셔야 되세요. 대면으로 계약하셔야 되시고, 반드시 그 전에 그 회사의 기업 속에서 제안서 반드시 받아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면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전화로 결제하시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되세요. 또 하나는 이력서 위장 메일 해킹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채용을 도와드렸던 원장님도 받으셨는데요. 이제 메일 제목이 그거예요. 지원서예요. 근데 그게 알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자가 DOC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잘 보면 EXE 실행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절대로 열고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되세요. 실제 이런 내용들은요, 이렇게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메일 제목으로 보내신데 사실 알고 보니 뭐예요? 이력서 위장 메일 해킹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도 네이버 제휴사 사칭 검색 광고 피해 주의 안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용 공고 이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평가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성공적인 선발을 위한 팁. 첫 번째, 원장님들이 급하시니까 지원자를 싹 다 그냥 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 우리가 개원하는 데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서를 충분히 받기 위한 노력은 하시되, 자, 선발하실 때, 그러니까 서류 전형 선발하실 때,
뭐예요? 좀 정성껏 작성한 지원서를 좀 뽑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 면접에 좀 잘 준비를 해오시거든요. 그리고 면접 그 제안하실 때요, 문자로 하지 마시고 전화로 하세요. 왜냐? 이 전화를 받는 태도로 그 사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습관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때 얼마나 그래도 정성껏 그래도 좀 상냥하게 이렇게 전화를 받는지 원장님들끼리 그 전화 받는 태도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로 면접 제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은 자, 집단 면접이 좋을까요? 1대1 면접이 좋을까요? 반드시 1대1 면접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1대1 밀착 면접을 했을 때 이제 희망연봉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대1 밀착 면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지를 미리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인성 중심으로 평가하세요. 자, 우리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업이죠? 서비스업이에요. 우리는 환자를 만나는 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대인관계 스킬을 갖고 있는 인성,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성품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분위기, 존중 면접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인터뷰 항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직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장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성장 목표라든지 이제 원장님들께서 가끔 근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게 지원자들한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리더의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 조건을 이렇게 파고들면요, 지원자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같이 파고들어요. 그 면접은 올바른 면접은 아니고요. 얼마나 좀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비전이 우리 병원의 비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면접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접지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면접을 보실 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원자님 꼼꼼하신 성격인가요? 자, 이거 좋은 질문일까요? 답정너 질문은 의미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과 동시에 지원자의 태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보세요. 자, 이건 제가 습관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게 다 나중에 환자한테 나오거든요. 얼마나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는지, 그리고 원장님을 얼마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직원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하고 나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인적 자원을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 거죠.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잘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 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장님, 그게 과연 올바른 대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을 올바르게, 우리가 좋은 직원을 잘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에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또 올바르게 피드백을 해 가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직원 관리, 그리고 조직 문화 만들어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쁘게 하여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준다면 직원을 통해서 또 환자가 또 우리 병원에 새로운 환자를 데려오는 그러한 또 마케팅의 환경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